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여행은 트럼프의 계획을 완전 무산시켰습니다. 세계의 거래로 불리는 러시아 중국 간의 시베리아 힘2 프로젝트에 따른 가스 협정은 세계 에너지상에서 미국의 지배력에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방문했을 당시 러시아가 서방과 에너지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푸틴은 게임의 판도를 바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가스 추출과 액화 기술에 있어서도 미국보다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니들이 하긴 뭘 하냐라는 사실상의 조롱이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아시아는 식민지 경제 울창한 황야처럼 보였고 유럽은 발전과 번영의 모델이었지만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유럽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의 모습은 끔찍합니다. 기차역을 보면 여기가 파리인지 중동인지 아프리카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레이유 마티우가 노래한 술레시알드 파리의 낭만은 없습니다. 흑인 이민자들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철제통에 불을 피우고 근처에서 반쯤 벗은 시크 교도들은 춤도 춥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인 1천만 명이 정상적으로 글을 읽지 못합니다. 동시에 구세계는 매년 경제 부진을 기록합니다. 독일인들의 상대적 안녕을 보장하는 것은 알렉산더 블록이 묘사한 우울한 독일의 천재성이 아니라 러시아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긴 독일은 거지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천재성이고 나발이고 러시아 가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사실 빌리 브란트가 주도한 오스트폴리틱과 러시아 가스의 기적입니다. 북방 정책의 불씨를 모두 꺼뜨린 한국도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6.8%라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IMF에 따르면 G7과의 격차가 역대 최대라는 점입니다. 첨언하자면 한국의 G8이 되어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입니다. 한국은 썩은 동아줄 잡으려 발버둥 치는 데는 선수입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의 세계 GDP 기여도는 0.64%포인트 증가한 반면 G7은 0.4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서방 국가들의 세계 GDP 기여도는 사상 처음으로 29%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낡고 무너져가는 세계 질서에 매달리며 서구 세계에 편입되는 대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시베리아 힘2 가스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연결하는 철의 동맥이 될 것입니다. 몽골을 통과하는 2600km 길의 파이프라인 건설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에너지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급량은 엄청납니다. 연간 최대 500억 입방미터에 달합니다. 잠재적으로 중국 가스 수요의 약 15%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2 가스 파이프라인의 설계 용량은 500억 입방미터로 노르트 스트림 한 가닥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시베리아의 힘1까지 합치면 유럽에 공급했던 가스 용량 전체에 해당하는 1천억 입방미터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현재 사할린의 가스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집니다. 또 시베리아의 힘1의 종착역인 아무르 GPP가 하바롭스크까지 연결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라인은 북한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를 본다면 한국은 북한을 거치게 될 파이프라인을 통해 저렴한 가스를 받는 게 정답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보증하면 에너지 무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의 이점도 명확합니다. 경제적 야망을 위해서는 에너지, 특히 청정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석탄의 적극적인 사용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이점도 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 초기부터 서방은 러시아 가스를 거부해 자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폭파는 그 정점에 달해 EU 경제가 턱없이 비싼 미국산의 소위 민주적인 LNG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모스크바를 끊임없이 협박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주제넘게도 푸틴에게 노르트 스트림 복원 문제를 시사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 바로 시베리아의 힘2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시베리아의 힘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합의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장기적 관계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30년이니 최소한 이 기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싸울 일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참 전에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파괴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에 시베리아 힘2가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관료들의 천재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베리아 힘2는 러시아와 유럽 간 이혼의 공식화입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군사협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이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를 공급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예외적인 게 드론으로 일부 기술은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이 튼튼한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여러 면에서 한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9월 5일 사마라에 있는 쿠즈네초프 엔진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앞서가고 있는 로켓 엔진과 여러 항공기 엔진 개발 상황을 시찰했습니다. 우주 항공과 민항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민항기 엔진 기술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굳이 미국의 보잉 엔진에 얽매일 필요 없이 러시아 것을 가져다 쓰면 된다는 게 푸틴의 생각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러시아 중국 간 가스 거래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주 노련했습니다.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라면서 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 공급 가격보다는 저렴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격을 후려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발신한 것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이 수년간 미국 LNG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 중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대체할 기회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미국의 신규 LNG 수출 계획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은 LNG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에도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이징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던 트럼프는 이번에는 비관적인 글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인도와 러시아를 어둠의 중국에 빼앗긴 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 진행자 제시 워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베리아의 힘2가 노르트 스트림과 같은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엘레나 파니나에 따르면 워터스의 불길한 암세는 트럼프가 최근 거의 매일 사용해온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무력 과시라는 개념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파니나는 미국이 핵 보유국 러시아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래 가스 파이프라인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대리인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위구르 분리주의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니나는 시베리아 힘2의 건설은 문명적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특수군사작전 시작 당시만 해도 서방과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소용없는 일이 됐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사의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는 외교적 해결이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군사력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베리아 힘2 덕분에 서방은 러시아의 압력을 가할 수단이
훨씬 줄었습니다. 다른 수단, 즉 힘의 수단은 허울 뿐이었습니다. 최근 서구의 소위 의지의 연합회의에서 감히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나서는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죄다 발을 빼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천안문 막루에 오르다 장기 이식과 불로장생을 이야기하자 서방이 패닉에 빠졌다면서 재미있어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얘기로 생명공학의 추세를 말했지만 푸틴과 시진핑이 진짜 앞으로 70년을 더 집권하면 서방에는 재앙이라며 경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죽겠는데 앞으로 70년을 어떻게 더 버티느냐는 것입니다. 자르그라드는 블룸버그 통신의 반응이 특히 감동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새 정상이 회동에 논의한 것은 바로 수명을 150세로 연장하는 것이라는 블룸버그 기사를 보고 배꼽을 잡고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 서구의 반응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자르그라드는 논평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